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최희훈입니다. 네, 어제 코스피 지수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2년 2개월 만에 이 최고 종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면서 연고점 경신한 상황입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어제 시장에선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장 막판에 이 경기부양책 합의 지연 소식이 전해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나스닥 지수는 1% 넘게 낙폭을 키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시장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에는 네 분의 전문위원님께서 대기 중이십니다. 함께 보시면요. 이정수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김광만 전문위원님,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님께서 대기 중이신데요. 이 네 분의 전문위원들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를 해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 좌측에 있는 채팅방에 원하시는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트레이딩 도와드리도록 할 테고요. 이어서 문자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과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9시 개장과 함께 실시간 트레이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에서 한 가지 이벤트를 더 준비를 했습니다. 박원재 위원님께서 앞서서 시젠을 10만 원대 추천을 해주신 바 있는데 최근 들어서 32만 원대까지 터치가 나왔죠. 아마 시청자분들 시젠과 같은 기업을 발굴하고 싶으실 텐데 이 문자를 통해서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유튜브 URL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이어서 오늘 증시 분위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아침 위원은 오픈맨이시죠. 정재훈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위원님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좀 쉬어가는 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약세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늘 오히려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장 막판에 좀 시장이 힘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가 매수 들어오면 당연히 올라갈 거고요.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면 시장은 좀 조정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미국 시장의 주도 섹터라고 좀 볼 수 있었던 여러 종목군들이 조금씩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특히나 전날 같은 경우는 금 가격과 은 가격의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됐어요. 그래서 은 같은 경우는 좀 10%가 넘는 그런 급락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이게 밀리게 됐던 계기가 러시아 쪽에서 치료제에 대한 얘기, 백신에 대한 얘기가 개발됐다라는 걸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온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잠깐 좀 미국 시장을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테슬라 상당히 좀 열풍이었었죠. 테슬라 같은 경우도 21선을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저점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테슬라 모터스 같은 경우는 시간에 좀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이유는 냉면 분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시간에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이 자리대에 좀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일단 21선을 깨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종목들 같은 경우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그런 부분들보다도 이제 매물 소화 구간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나마 제일 견조한 애플만 일단 조금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뭐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일단 뭐 21선을 깨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매물 수하 구간을 좀 거쳐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거기다 금 가격과 은 가격까지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됐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에 있어서도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부분들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그냥 무책임 없이 무책임하게 들이대는 그런 전략은 좀 좋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한국 증시 같은 경우도 하락 출발을 좀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 시장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도 섹터들의 차익 매물이 좀 지속적으로 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전날 같은 경우 좀 보게 되면 지수가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2,400을 넘어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삼성전자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윗꼬리를 길게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아직까지 뭐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주도했었던 삼성 SDI 고점 권역 찍고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으나 피로감은 좀 점점 쌓여가는 그런 구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중형주 쪽으로 좀 보게 되면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피로감이 좀 쌓여져 가고 있다라는 거, 이 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지난주 말부터 해서 전날까지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었던 5G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고점권역에서 이제 어느 정도 부담스러운 뭐 그런 자리대까지 왔다라는 그런 인식이 나오면서 하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한번 잘 팔아주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 부분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견조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제약바이오 쪽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는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였던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 실적까지 겸비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있어서의 압축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는 제가 현금을 좀 보유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방송에서 좀 드린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현금을 일부 조금 보유를 해 나가면서 보는 부분들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고점권에서 너무 많이 올라있던 그런 부분들, 주도 섹터들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이제는 일부는 좀 현금을 만들어 놓고 다음 부분들을 좀 바라보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5일선은 좀 지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래소 시장도 마찬가지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최근 들어서는 코스닥 시장보다는 거래소 시장이 조금 더 유리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장 초반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종목들에 있어서의 변동성이 장 초반에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쭉 밀려 내려왔다가 특히나 뭐 현대차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장중 내내 밀려 내려오는 뭐 음봉의 모습을 보이다가 오후장 들어서면서 막판에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비단 이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중소형 섹터들이 다 그러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면 물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좀 예의주시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소형주보다는 중형주와 대형주 쪽이 조금 더 유리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일단 주도 업종군들이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좀 못 올랐었던 산업재 쪽 섹터들, 뭐 그러한 부분들, 종목군들이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경기에 대한 경기 재개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산업재 쪽으로 좀 서서히 이동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도 이제는 꾸준하게 상승을 하는 것보다는 기간 조정, 횡보 조정이라든가 어느 정도의 눌림목 구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너무 공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장의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다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고객예탁금 같은 경우도 사상 최대치예요, 지금. 그저께 기준이죠. 그저께 기준으로 고객예탁금이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신용 잔고도 마찬가지로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 얘기는 신규로 자금이 들어와주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저가 매수를 좀 유입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모든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제는 어느 정도 이 종목을 좀 압축을 할 필요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압축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고,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런 포인트에서 일부는 현금을 좀 만들어 놓고 가자라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위기 살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좀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보면 되겠습니까? 오늘 일단 제약바이오 쪽 섹터,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5G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전날 좀 변동성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조금 올라가게 된다라면 일본 좀 현금을 만들어 놓는 그런 전략이 좀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업종 내에서 순환매는 좀 계속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쪽의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최근에 뭐 많이 올랐었던 그런 기업들을 좀 보면 첨보 같은 기업은 먼저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을 때 상대적으로 좀 못 올랐었던 뭐 상신 EDP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순환매로 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아지고 있거든요. 그럼 업종 내에서 순환매는 좀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 즉 업종 내에서 순환매가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 그러면 주도 섹터 내에서도 그렇지만 경기 민감 업종 내에서도 순환매는 좀 지속될 그런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현대차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다가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오니까 뭐 못 올랐던 애들, 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올랐었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따라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은 보였지만 적게 올랐어요. 그러면 이 현대모비스라든가 혹은 만도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따라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현대위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업종 내에서 이런 순환매가 좀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산업재 쪽 섹터와 금융주들의 상승이 상당히 좀 두드러졌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 하나금융지주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인다라는 거.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권역에서 탈피를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아지고 있죠. 그러면 바닥권역에서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종목군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뭐 자동차 쪽이라든가 금융, 이미 뭐 자동차 쪽은 올랐죠. 그런 자동차 부품 쪽, 금융, 건설, 화학, 철강, 항공, 뭐 이런 기업들, 업종군들 같은 경우는 순환매가 좀 계속적으로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정부 정책이라든가 혹은 장마 부분들에 있어서의 좀 수혜, 그다음에 SOC 사업, 인프라 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GS건설이라든가 뭐 대림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정시에는 한 번쯤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건설 쪽이 움직였으면 건자재 쪽 같은 경우도 움직일 거예요.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던 뭐 시멘트 관련주들, 뭐 쌍용양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을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결국은 업종 내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한 축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 그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업종별로 놓고 봤을 때 많이 못 올랐던 애들이죠. 그렇다고 이게 이 종목군들이 주도주로 치고 나간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좀 눌림 구간이 나왔을 때, 그럴 때 대체적인 부분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좀 못 올랐던 종목군들 중에서도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주도 섹터 같은 경우도 순환 오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좀 많이 올랐었던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들도 일단은 윗꼬리들이 좀 많이 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와주는 흐름들이 전개가 됐을 때는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부 좀 현금을 만들어주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5만 원대는 뭐 넘어갈 수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 올라갈 폭보다도 조정을 받을 폭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첨보 같은 기업 많이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인데,
뭐 대보관 건네치기라든가 이런 분들을 완만하게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올라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이 업종 내에서 순환매가 좀 나와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5G 쪽에서도 이제 굵직굵직한 애들이 움직였다라면 이제 작은 주식들이 한 번쯤은 순환매가 나올 수가 있다는 관점, 그리고 2차전 쪽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올랐던 그런 종목군들이 좀 쉬어간다라면 못 올랐던 그런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선별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 코로나 치료제라든가 백신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슈적인 측면으로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조금 한 발 빼고 봐야 된다라는 거. 뭐 진단 키트주들이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업종을 잘 가려야 된다라는 거. 종목 압축하자 제약바이오 쪽은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시장을 보면서 수급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거나 그런 기업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거, 그런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탈피가 되면서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과거에도 한번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상승을 했다가 다시 되밀렸는데 여기서 빠져봤자 얼마나 빠질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에 대한 부분들, 하반기에 이제 배당주들을 서서히 좀 준비를 하죠. 아무리 못해도 배당 수익률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수급적인 부분들을 봐도 어제 외국인 쪽과 기관, 이거래일제 양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는 마이너스 번역으로 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을 때 그때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한 부분들은 KCC 같은 경우도 바닥을 이제 탈피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난 이후에 박스권역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좀 다소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많이 올랐던 기업들보다 좀 더 안정적인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급등이 나오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좀 더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마찬가지로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있어서의 매수가 유입이 된다라는 점, 연기금 쪽에서 이제 매도가 마무리가 되고 다시 매수가 좀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점, 그러한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특히나 거래량이 증가가 최근에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거래량이 증가가 된다라는 거는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거래량 체크는 좀 필수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8월 12일 수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코스피 지수는 다시 한번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2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하지만 간밤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주 급등세를 뒤로하고 간밤 시장을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나 지난주 시장 랠리를 이끌었던 경기부양책 합의 지연 소식이 전해지면서 막판에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IT 섹터가 크게 빠지면서 나스닥 지수 1% 넘게 빠졌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우리 증시에서도 언택트 업종들 계속해서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이 흐름의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강보합권,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도 갑니다. 2% 가깝게 급등 흐름 나오면서 80만 원대에서 81만 7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시장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74만 원대에서 76만 원대에서 횡보를 하다가 어제 송도에 공장을 신설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랜만에 80만 원대 위에서 거래를 마감했고,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강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LG화학 제치고 시총 3위권까지 다시 진입되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LG화학 1% 넘게 낙폭 키우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3위권에서 4위권까지 밀렸습니다. 네이버 5위권인데 1% 넘게 낙폭 기록하면서 31만 원대 아래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2위부터 5위까지 전반적으로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이 움직이는 장세 연출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우선주 제외하고 모두 하락세인데 현대차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급등 흐름 나타나다가 오늘 시장에서는 3% 가깝게 빠지면서 거래 출발합니다. 17만 4천 원대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0.6% 하락세 나옵니다. 31만 2천 원대. 그리고 삼성 SDI 1% 가깝게 낙폭 키웁니다. 46만 8천 원대까지 내려오면서 47만 원대 이탈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카카오가 35만 원대 이탈하면서 출발하네요. 1% 가깝게 빠집니다. 34만 9천 원대. 1위부터 10위까지 삼성전자 강보합권, 삼성 바이오로직스 1% 강세 제외하고는 시장 전반적으로 빠집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양지수 오늘 하락 출발합니다. 코스피 약보합권 2,416선에서 거래 출발하면서 2,410선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시장 0.3% 약보합권 857포인트에 거래 출발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만나보시죠. 네, 시즌 오늘 0.6%의 상승으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30만 1,9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즌 같은 경우에는 내일 MSCI 편입 여부가 발표가 됩니다. 뭐 편입이 될 것이다 이런 쪽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함께 어제 시장에서도 낙폭이 과대하다가도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좀 하단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즌 빨간불로 거래를 출발하고 있고 헬스케어 어제 큰 폭의 상승이 나왔죠. 오늘 쉬어갑니다. 1% 가깝게 하락 나오면서 10만 7,400원대, HLB 봉합권, 제약도 마찬가지로 1% 가깝게 빠지고 있고 에코프로비엔 1% 가깝게 빠지면서 16만 원대 이탈하면서 거래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KMW 1% 가깝게 뜁니다. 어제 이 상승세를 그대로 견인하면서 추가 상승세 나오고 있고 오늘 8만 원대까지 진입하면서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제넥신 0.8% 하락세 나오고 있고 CJ ENM 이제 8위권까지 진입이 된 상황이고요. 알테오젠과 SK 머티리얼즈 모두 다 파란불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이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양시장이 좀 보합권에서 거래를 출발합니다.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벌써 700억 원 넘게 사고 있고 외인과 기관은 매도 포지션 나타내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좀 빠지는 가운데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크게 오르는 장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종목들 시그널까지 같이 전해주시죠. 네, 시장은 여전히 나쁘지 않은 시장이에요. 근데 이제 어제까지 너무 달렸던 종목들이 정말 생각 없이 너무 나고 급등하는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있었죠. 제약주 쪽에서도 그랬을 거고 2차전지 쪽에서도 그랬을 거고. 근데 이제 그쪽에는 종목들만 종목이 아니고 이제 순환매라든지 키 맞추기 장세가 나와주면서 어제는 건설주, 철강주, 뭐 조선주 할 거 없이 뭐 모든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여줬는데 지금 오늘도 보니까 또 은행주들이 오늘 또 강하게 또 움직여주고 있고 시장이 그렇게 꺾이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밀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좋은 종목들은 싸게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어제도 한번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지금 태풍 테마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얘네들도 주식은 주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농작물 가격이 뭐 상승을 할 거다 아니면은 뭐 농업 관련주도 이런 종목들이 차트들이 나쁘지 않아요. 지금 보고 있는 첼시스 같은 경우도 제가 아침 방송에서 얘기했던 종목인데 차트가 굉장히 이쁘거든요. N자 목표치에서 날아갈 때 쫓아가는 게 아니고 보세요. 얘는 지금 여기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슈가 남아있는 어차피 농작물 가격이 상승을 하고 비료 가격이 상승을 하고 뭐 돼지열병이라든지 아니면 뭐 찐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이슈가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뭐가 딱 좋다 이런 얘기보다는 이슈가 있는 종목을 싸게만 사면 그러니까 길목 지키기라고 하는 거죠. 그런 종목 공략을 했을 때에서 지금은 종목들이 개념 없이 상승을 합니다. 개념 없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종목들이 그냥 적당하게 그냥 뭐 상한가 한 번 가고 뭐 두 번 가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시가총액 1조짜리 종목이요. 상한가를 가고 또 상한가를 가고 또 상한가를 가서 1조짜리 종목이 4조 되고 5조 되는 게 지금 굉장히 유행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뭐 1조짜리가 5조 되고 6조 되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어마어마한 강세장인데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려면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싸게 사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좀 하면서
일단 시장은 나쁘지 않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시청자 질문 종목인데요. 첫 번째 질문 종목인 엑세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엑세스바이오. 자,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한 2, 3일 전에, 그러니까 2, 3일 지난주겠네요. 지난주에서 12,000원 손절 잡고 공략을 해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던 종목이었었어요. 물론 단기적으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담을 한번 했었던 종목인데, 코로나 항체 진단키트 이제 브라질 수출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이 얘기가 나와서 움직였다. 그런데 이슈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그게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효과가 있으니까 수출을 했겠죠. 어쨌든 코로나의 모든 종목들은 기대감에 움직이는 건데 종목들이 이미 벌써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올라가느냐. 시장에 지금 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지금 뭐 투기로서 그냥 강하게 올라치는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종목들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공략을 할 때에서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하시면 좋겠지만 떠 있는 종목을 할 때에서는 손절 라인을 반드시 두고 공략을 하시면은 문제는 없어 보인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공략을 하겠다라 그러면은 일단 이전에서도 12,000원짜리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거기에서 거의 뭐 80%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뭐 단기로 또 공략을 한다라는 거는 무리이긴 하지만 안 될 거는 없습니다. 늘 얘기해드리지만 지금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단기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공략을 할 때에서는 손절 라인을 좀 짧게 두고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대략 한 16,000원 정도로 보시고요. 목표치는 여기서 좀 더 움직이게 되면은 뭐 대략 한 목표치는 한 25,000원에서 26,000원 정도? 뭐 그 정도 내에서 뭐 잘라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수익을 좀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이제 빠지게 되면 또 급락할 수도 있으니까 손절 가격만 16,000원으로 좀 깊게 둔 것은 좀 더 짧게 잡으면 21,000원이 되겠네요. 21,000원 정도로 잡고 일단 짧게 매매 등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이제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이화공영인데요. 자, 이화공영은 이제 4대강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움직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가끔 튀네요. 자, 근데 이 이화공영에 대한 이 종목은요, 안 그래도 이미 벌써 한번 제가 언급을 했었던 종목이에요. 이거 언제였냐면 바로 요날 8월 10일 날 장 끝나기 무려 한 5분 전에 노란톡방에서 제가 이쪽에 있는 4대강 테마가 움직일 것 같아서 한번 언급을 했어요. 그때 당시 자연강 환경하고 그 다음에 특수건설하고 그 다음에 이화공영을 언급을 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어제 여기서 올라갔다 그러길래 그냥 제가 팟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면 단계적으로 이슈가 있었던 종목은 올라오면 파는 게 맞기 때문에. 근데 얘는 좀 과도하게 좀 올라가죠.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겠다, 매매를 하면서 좀 가져가겠다 라는 생각으로 만약에 보유를 하겠다라 그러면 좀 가져가시면 되지만 신규적으로 또 이거를 또 공략을 하겠다 하신 분들은 아직 이슈가 살아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복구하는 그런 4대강 그 보에 대한 홍수 조절이 정말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지금 대통령의 그 명령으로 지금 일단은 분석을 지금 들어갔고요. 만약에 그게 효과가 있다라 그러면은 4대강 테마주도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거고 효과가 없다라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흔들리겠지만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이화공영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유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화면이 지금 조금 버벅거리긴 하는데 또 계속 말씀 좀 이어서 가면 일단은 이화공영 테마주들은 손절 가격은 한 6,0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치는 대략 한 7,000원 정도, 7,000원이 아니라 조금 더 더하고 한 10,000원 정도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거는 보유하신 분들 기준에서 손절 가격을 6,000원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인데요. 세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 UST입니다. UST인데, UST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슈가 이제 현대차, 전기차 사업 확대 기대감 때문에 2차 전지 테마주들이 계속 강세를 보여주는,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흐름들 때문에 이것도 어제 좀 상한가로 들어갔는데, 현재에서는 이 종목도 공략을 하겠다라 그러면 손절 가격을 뭐 5,000원이나 뭐 그 정도를 두고 뭐 공략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물론 어제 강력하게 어제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갈 때 쫓아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정받을 때 저점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종목이 원래는 그 2차 전지 사업을 하겠다라 그래가지고 이게 2017년도 5월이거든요. 그때 2차 전지 분리막 기술을 개발을 착수를 하겠다고 신규 사업으로 해서 2차 전지 분리막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관련주를 엮이면서 강하게 움직이는 거지. 사실은 이 UST 같은 경우에 회사는
그 스테인리스 강관 판매 업체를 흡수합병하면서 변경 상장이 된 회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아직 2차 전지에 대한 그 전문적인 아니면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뭐 굉장히 좋아서 이렇게 움직였다기보다는 지금 전기차 테마주 2차 전지가 너무나도 많이 움직이니까 숨겨져 있던 그 종목에서 움직여서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요거는 매매적인 관점에서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 공략은 가능하지만 좀 후발주자니까 나중에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일 때에서는 많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적인 관점에서 공략을 하시면은 어떨까라는 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정수 위원님이 수익률에 도전을 하는 날인데요. 포트폴리오 현황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CMG 제약이 11%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 명문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2% 가까운 수익권. 게임빌 4.3%, 코스모화학은 31%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수 앱지스는 11.6% 이상 수익권 안에 들어오면서 총 누적 수익률 세 자릿수입니다. 135.66%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 2차 전지 종목들이 죄다 좀 흔들리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빠지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처럼 빠질 때에서 못 간 종목들을 공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제 파워로직스를 말씀을 드릴 텐데 현재 마이너스 한 1.2% 정도 빠지면서 지금 1110원 정도에 있거든요. 이렇게 조정받을 때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 쪽에서 웬만한 애들 다 올라갔고 못 간 종목은 몇 종목 없는데 그중에서 이제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사업을 하고도 있고 그다음에 뭐 카메라 사업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뭐 카메라 쪽으로는 뭐 옵토론텍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하이브 시스템이라든지 모두 한 번씩은 강하게 움직여줬기 때문에 요것도 한 번 정도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뭐 현재 가격 뭐 8,000 지금 100원인데 8,100원 이 가격부터 해서 저점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목표치 같은 경우도 뭐 얼마든지 지금 위치에서 뭐 10,000원도 볼 수 있고 그렇게 한데 어쨌든 좋은 종목이니까 한번 저점 매수로 오늘 정도에서는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 겁내지 마시고 목표치는 한 11,000원 정도 말씀드릴게요. 목표치는 11,0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 밀리게 되면 지금 8,100원에서 밀리면은 7,800원까지 밀릴 수 있는데 싸게만 사면 됩니다. 싸게 사면 되고 손절 가격은 7,300원. 결국은 이제 바닥주에서 못 갔던 종목들을 공략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 보상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떠 있는 종목들만 좋아하지 마시고 바닥에서 이제 비상할 수 있는 그리고 기업도 나쁘지 않아요. 파워로직스가 여태까지 기업적으로 어느 누구도 나쁘다고 얘기한 적을 들어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좋은 회사는 굉장히 보답을 줄 거기 때문에 이번 저점 매수 하시면은 안전하게 가져가실 수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정수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 중인데요. 이정수 위원님 총 누적 수익률이 13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함께 좀 시청을 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주연 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문의 주신 종목, 세 종목 볼 텐데 하이비전 시스템에 대한 매수 시그널이 어떠냐고 물어보셨어요.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제 휴대폰 카메라 관련 종목으로 좀 잘 알려져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장기 하락 추세 저항을 이제 막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 생각에 지금 요 부분, 지금 현재가 부분이 좀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일봉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추세대를 만들어서 현재 주가가 상승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요렇게 이제 N자 상승을 해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 상승 폭이 이미 도달을 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조정을 조금 지금 받고 있죠. 이 조정이 제 생각에 조금 더 깊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 한 11,500원 이하로 공략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적이 1분기에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2분기에는 뭐 신규 펀드를 출시하고 하는 부분 때문에 좀 개선될 여지는 있지만 여전히 그렇게 좀 낙관적으로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시장 강한 상황이고 IT 섹터들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리시고 추세대 하단 부분 거기까지 내려온다 하면 그때쯤 해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 한 11,500원에서 11,000원 정도의 추세 하단에서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추세 돌림이 만들어질 때부터 천천히 공략을 해가시는 게 좋겠다. 지금은 보시면 이제 단기 상승 추세를 살짝 걸치고 있어요.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하단 추세대까지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너무 성급하게 매수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지금 장이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미증시가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 열어두시고요. 물론 추세대 하단까지 밀리면 다시 상승하는 흐름 만들어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지켜보시고 오늘은 일단 관망을 하시고요. 여기서 만약에 내일 아침에 상승하는 흐름, 그러니까 시가부터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5일선 저항을 받으러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5일선 돌파하고 나서 사도 조금 비싸게 더 사더라도 늦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문의 주신 두 번째 종목 코웨이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예전에 이제 응진 코웨이였다가 상업폰도 넘어가고 지금은 그 넷마블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죠. 코웨이 이제 해외 사업 수익이 이제 좀 좋아지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매수 타이밍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는 한 82,000원 정도까지는 좀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크게 실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저는 이제 거래량이 막 많이 나오면 좋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 모습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거래량 없이 전고점 부분, 그러니까 즉 저항대 부분이죠. 이 가격대 지금 보시면 장기간에 걸쳐서 굉장히 저항을 많이 받았던, 지지와 저항을 많이 받았던 그런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 종목이 지금 쉽게 돌파할 거라는 생각은 들지가 않고요. 조금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차트적인 흐름을 보면 이런 추세대를 지금 만들어 놓고 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추세대 상단을 지금 찔러주고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 종목 추세대 하단까지 기다려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한 중심 가격 정도 되는 뭐 한 82,000원 정도 그 정도 선 82,500원, 82,000원 그 정도까지는 좀 기다려 보셨다가 거기서부터 매수 관점으로 한번 천천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적은 뭐 해외 사업 수익 기대감 뭐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 좀 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해외에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비대 판매도 늘어나고 있고 또 공기청정기도 지속적으로 이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성장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은 단기적인 그 하락 추세를 이제 벗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하락 추세가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조정이 나온 이후 저점에서 매수를 하시고 시세가 나온 경우 저항에서 다시 파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문의 주신 종목인데요. i3 시스템즈. i3 시스템이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로 해가지고 엑스레이 레이더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회사 이제 자율주행으로 좀 엮여 있어요. 굉장히 거래 대금이었고 종목이 이제 좀 더딘데 확실히 이제 그 자율주행이라는 테마를 타다 보니까 주가 등락폭이 좀 강하게 나올 때는 잘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주가 굉장히 급등했다가 절반폭 이하로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 추세를 상승으로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현재 보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지금 그 트렌드 업승을 만들어 줬다가 상승 트렌드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저께처럼 거래량이 나오고 나면 보통 시청자분들께서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나면 그 뒤에는 조정이 나오는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돌림 시에 매수를 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 그래서 눌림목 확인하고 추세 저점에서 잡는 게 여러분들의 수익률에 도움이 훨씬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이런 식으로
추세를 타고 움직인다고 하면 역시나 저점 부분 거기서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관망해 보시고요. 충분한 조정 이후에 자율주행이라는 이 테마는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테마니까 지속적으로 이 종목 관심 가지시고 저점 매수하시고 저항권 오면 매도하고 다시 밀려서 내려오면 추세 하단에서 지지받는 거 확인하시고 매수하시고 다시 저항해서 매도하시고 이런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 가져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지금은 약간 바이앤홀드 하기에는 며칠 전부터 시장 상황이 약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광만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컴투스인데요. 이 종목을 이제 2분기 역대 이제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 주가는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어요. 일단 컴투스는 그 2분기 말씀하신 대로 2분기 성적이 역대 최대 매출이에요. 이제 전년 동기 영업이익도 한 11%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게임주 쪽이 좀 많이 좀 부각이 받았고요. 대부분의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게임주 종목들이 대부분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서머너스 워라는 그런 그 게임이 있는데 이게 원래 곧 출시될 예정이었는데 4분기쯤에 출시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2021년 2월로 연기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출시 연기가 되어서 투자자들이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망감이 좀 표출이 됐다. 이렇게 돼서 이 종목이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주가 차트 잠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주가 차트 흐름을 보시면 이 종목은 일단 한 20일선을 좀 이탈을 해버렸어요. 이탈을 하면서 거래량이 좀 나왔죠.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기관 매도가 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당분간은 좀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신규 매수는 좀 뭐랄까요, 좀 기다려 주시고요. 지금 자체는 아직까지도 기관 가격 조정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 그래서 지금 이제 관망 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솔리드예요. 일단 이 솔리드는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이제 디지털 뉴딜 정책의 세준데 이거 지금 매수해도 되느냐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솔리드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5G 관련주예요.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통신 3사가 2023년까지 한 25조 정도 이제 5G 통신 설비망을 구축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5G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자리에서는 이 종목은 매수는 약간 관망 쪽으로 좀 하셔라. 왜냐하면 이거 기존에 밑에서 사신 분들이 끌고 가는 구간이에요. 신구 매수는 상당히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특히 이제 인빌딩 그리고 이제 지하철 중계기 그런 투자를 그쪽은 이제 설비 투자를 좀 많이 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거의 5G의 대장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는 좀 많이 좀 부담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은 말고 며칠 정도 상황을 좀 지켜보시면서 한 10,000원대까지 지지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 이하 밑으로 내려갈지 좀 더 한번 관망을 하셨다가 이후에 매수 관점으로 이제 봐도 된다. 그래서 일단 좀 관망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마지막 종목이에요. 이 한국전력을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이게 최근에 많이 바닥을 좀 기다가 어제 장대 양봉 나오고 거래량이 나왔는데 이거 지금 매수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한국전력을 지금 구간대에는 나쁘지가 않다고 판단이 되어져요.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3.5조 정도 계약이 있었잖아요.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 가스 발전 21년짜리 이제 장기 계약을 좀 체결을 했는데요. 그런 게 바닥권에서 좀 이슈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어제 기관과 외국인이 한 거의 상당히 좀 많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 186억 원, 기관은 한 318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는데요. 이게 단기적으로 이 종목은 바닥권에 있다고 좀 판단이 좀 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구간은 매도라기보다는 일단 매수 구간 쪽으로 좀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종목은 그 유가가 최근에 많이 어느 정도 주가에 좀 긍정적인 면을 좀 발휘해서 한 3분기에는 흑자 예상이 좀 되고지고요. 다만 이 종목도 그 전기요금 관련해서 재편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가격적으로는 좀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이 어제 장대 양봉 이후에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을 이렇게 보면 한 2만 원 초반대쯤에는 분할 매수 가격권에 좀 접어들었다. 그래서 이거를 매수하시되 단기적으로 한 번에 비중을 확 싣는 게 아니고요. 분할로 나눠서 이렇게 접근을 하셔라. 다만 이 종목은 한 2만 원 이후로 밑으로 내려가서 한 19,000원 500원 정도까지 떨어지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손절 라인은 그래도 정해드릴게요. 한 2만 원 정도로 잡고요. 그 이탈하지 않으면은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선유 전문위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 흐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코스닥 흐름이 좋지는 않은 흐름인데, 자, 이 중에서 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KMW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현재 8만 원대까지 터치하고서 어제 오늘, 또 오늘은 조금 약간 밀리는 모습이에요. 시장 흐름 자체가 썩 재미가 좀 없는 모습이다 보니까 크게 움직임 자체가 나오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현 구간대 자체가 굉장히 좀 고점 영역에 현재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 9월쯤 올라섰던 75,000원 이상 자리, 8만 원대에서 딱 머물러 있는 자리예요. 그 신고가 패턴을 그리고 있는데 이 종목을 지금 따라 들어간다? 네,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이겠죠. 그러니까 조정을 이용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요. 부탁드릴 것은 회사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좋고요. 매출 확대 포인트 너무 긍정적입니다. 다만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급등주 매수 금지, 바닥주 매매에 대해서 저는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가지만 마시고 그냥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대응을 하시면 돼요. 이 종목은.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현 구간대에서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요. 코로나 이후부터 해서 상승 그림 그린다면 이 종목은 현재 구간대에서 추가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열려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열려있어요.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8만 원이 아니라 9만 원대까지도 열려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다만 조정이 나온다면 약간의 조정 거치고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조정폭 자체가 크지도 않아요. 밑으로 내려와도 7만 5천 원 부근이 거의 그 부근 자체가 한계치로서 바닥 라인 다지면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구간대에서 대응 그냥 흔들리지 마시고 보유를 하시고 가져가시면 어찌됐든 좋은 수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너무 이 종목에 대해서는 신규 접근 자체는 좀 자제하셔야 되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냥 당연한 조정 수준이다. 네, 어제 급등했고 오늘 좀 시장 안 좋고 하니까 그냥 당연한 조정 수준이니 큰 걱정하지 말고 우선 조금 지속적으로 가져가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보면 KPTU. 네, KPTU라는 종목이 상한가 흐름이에요. 3일째 가고 있어요. 이유는 알루코가 급등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 주주 알루텍, KPTU 알루텍이고 또 알루코를 쳐보면 KPTU가 54%를 들고 있기도 합니다. 알루코가 현재 오늘도 점상한가 3일째 모습 보여주고 있죠. 지금 현대차가 오르는 게 뭔가요? 2차 전지, 수소차 관련한 이슈들이 크잖아요. 그런데 알루코라는 회사가 어제 뉴스였나요? 그저께 뉴스였죠. 이미
폭스바겐 다임러 그룹의 배터리 팩 하우징을 공급한다. 이런 이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계약 금액도 엄청 커요. 네, 수천억에 달하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흐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같이 올라가는데요.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네, 충분히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다만 말씀드리는 건 현재 이 종목을 상한가가 풀렸을 때 따라 들어간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 종목은 한참은 더 갈 겁니다. 한참 더 가고 10,000원 이상은 기본적으로 나올 거고요. 최소 한 5,000원대 가서 그때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한가 풀린다고 팔고 그러지 마시고 보유를 하시고 계시면 아마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이 더 있을 것 같으니까 즐겁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은 바이넥스네요. 자, 바이넥스 오늘장 상승이 나오는데 윗골이 좀 크게 달았네요. 장초반 좋은 모습이었다가 밀려 내려왔는데 그간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이 종목이 최근에 이제 오르기 시작한 거 사실 코로나 관련주들은 4월, 5월, 6월 많이 오르기도 했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 7월부터 같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크게 밀리지 않고 가는 게 이 CMO 기업들을 보셔야 돼요. CMO가 약을 대신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냥 대신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본격적으로 보셔야 될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겁니까? 네, 제조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올라간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회사들이 다시 크게 올라갈 것이고 바이넥스도 거기에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넥스는 지금 현 구간대 하락했다. 네, 나쁘지 않은 매수 구간으로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원체 급등했다가 조정 나오는 터라 조금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급하게만 따라가시지 않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좋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보시고 급하게 보지만 마시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후성이라는 종목인데 요거는 좀 약간 상담이 들어온 것 같아요. 8,410원에 20% 보유하고 계시대요. 8,410원이시면 요 정도 구간대 가지고 계신데요. 매수하기에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잘 매수하셨고 주가가 보면은 이렇게 보자면 지금 현재 9,000원 위에서 매물격도 떨어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요 자리도 있고 작년 7월, 8월도 있고. 그러니까 이 종목 자체가 9,000원 위에서는 조금은 심리적으로 저항선이 걸린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밀릴 수밖에 없었던 조짐이 좀 보였어요. 그때는 빠르게 정리하셨어야 되는데 그거를 조금 놓치셨던 것 같아요. 조정이 나오면 이 종목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네, 요 자리까지. 그러니까 다시 매수가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 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네, 시장도 오늘 좀 코스닥이 1.3%대 4% 빠지고 있는데 바닥 확인하면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홀딩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인데요. 최충성 의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삼양사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음식료 업종 관련 기업이고 일단은 삼양 관련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일단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됐고 지금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삼양사 굉장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7월 말쯤에 굉장히 강하게 21일, 22일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또 눌림목 구간 거쳐서 이제 다시 상승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릴 가격대는 일단 7만 원 구간인데 일단 지금 아침에 살짝 떴다가 지금 다시 눌리고 있습니다. 7만 원, 7만 500원 사이에서 좀 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7만 원 가까이 매수를 진행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 가격은 75,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 라인은 64,800원 자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뭐 수급도 굉장히 양호한 상태이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삼양홀딩스의 이제 삼양사가 수소차 소재 개발 그 소식의 상승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일단 최근에 이제 그린 뉴딜 관련해가지고 풍력 관련주가 최근에 또 반등을 했고 풍력 관련주가 오늘 아침에도 유니슨이라는 종목이 좀 움직였는데 일단 그 다음에는 이제 수소차 관련주들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수소차에 들어가는 뭐 이온 교환, 필터, 소재를 개발한다는 소식에 일단 강하게 상승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좀 무거운 종목이 사실 점프한가를 21일에 한번 달성을 했거든요. 그랬다는 거는 매집도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뜻이고 충분히 물량을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고 상승할 여력은 아직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보시면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연기금도 최근에 매수를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한 달 동안 거의 40억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고 뭐 3주간 주가 상승률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시장 추세에서 굉장히 좋게 움직이는 종목이다. 뭐 대형주 위주의 장세이며 수소차 관련해서도 묶여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보시면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박원재 위원님의 포트폴리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함께 보시면요. 유니테스트 7% 가까운 수익 권한에 들어와 있고 MC넥스 3.8% 그리고 더존 비주원, i3 시스템은 어제 7% 넘는 급등 흐름이 나왔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총 누적 수익률이 13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박원재 위원님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현대모비스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현대차를 저녁 시간에 제가 11만 원이 이제 올라가는 7월 15일 이때 저녁에 이제 추천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대차가 올라가는 건 시장의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동안 성장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했던 현대차가 다시 살펴보니까 성장 모멘텀이 수소차나 전기차 라인업이 굉장히 잘 따라가더라. 이런 관점의 차이가 이런 가격 급등을 만들었고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짝으로 움직이죠. 전기차나 수소차가 가면 그 하단의 모듈들, 부품들이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현대차에 비해서 탄력이 적게 올라갔기 때문에 같은 흐름을 보일 거라고 보고 목표가는 26만 원 보고 손절가 20만 원 보고 동일 구간에서 보면은 아마 목표가를 더 빨리 타치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현대모비스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현대모비스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박원재 위원님은 총 누적 수익률이 3자릿수를 넘어가고 있고 앞서서 시젠을 추천해 주신 바 있는데 벌써 수익률이 30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참여 의사에 대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박원재 위원님의 강의를 만나볼 수 있는 유튜브 URL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정수 위원님의 이 장중 공개 방송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